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말순의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3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시간.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다. 아니, 뻐근한 정도가 아니었다. 쑤셨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다. 벽에 붙은 작은 시계만이 시간을 알려줬다. 말수는 카디건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딸 혜진 부부는 아직 자고 있었다. 말수는 부엌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채웠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반죽해둔 식빵 도우가 부풀어 있었다. 말수는 오븐을 예열하고 도우를 꺼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밀대로 밀고 자르고 팬에 올리고 오븐에서 빵 굽는 냄새가 퍼졌다. 딸내 카페용 식빵이었다. 하루 평균 15개. 말수는 식빵을 시키며 샌드위치 재료를 꺼냈다. 양상추, 토마토, 햄, 치즈. 손놀림이 빨랐다. 급식실에서 하루 800인분을 만들던 손이었다. 7시. 손주 지우가 일어날 시간이었다. 말수는 도시락을 쌌다.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시지, 방울토마토. 반찬통을 하나씩 담으며 말수는 작게 웃었다. 애가 이거 먹고 힘내겠지.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허리가 또 쑤셨다. 8시. 혜진이 일어났다.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서며 하품을 했다. 엄마, 빵 다 됐어요? 응, 저기 시켜놨어. 고마워요. 아, 설거지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혜진은 빵 몇 개를 챙겨 들고 나갔다. 말수는 개수대를 바라봤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혜진이 나중에 한다는 설거지는 늘 말순의 몫이었다. 말수는 고무장갑을 꼈다. 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릇을 하나씩 닦았다. 수세미질을 하는데 손목이 저렸다. 내일은 파스 하나 더 붙여야겠다. 9시. 말수는 거실 청소기를 돌렸다. 소파 쿠션을 털고 테이블을 닦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바람이 들어왔다. 말수는 잠시 창가에 섰다. 바깥 풍경이 보였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말순만 여기 서 있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창 없는 방,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인 공간. 말수는 침대에 앉았다.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거친 손, 35년 동안 수천 명을 먹인 손, 지금은 딸내 가족을 먹이는 손. 말수는 천천히 누웠다. 허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자국이 누렇게 남아있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가 조금씩 싸지고 있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말순의 방에는 들리지 않았다. 창문이 없었으니까 시계 초침만이 또각또각 움직였다. 말순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저녁 6시. 말순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김이 올라왔다. 말순은 국자로 간을 보았다. 조금 싱거웠다. 새우젓을 한 숟가락 더 넣었다. 엄마, 밥 됐어요? 혜진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말수는 대답 대신 불을 끄고 냄비를 들어 식탁에 올렸다. 사위 태수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손주 지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자, 먹자. 말순이 숟가락을 놓았다. 네 사람이 밥을 먹었다. 정확히는 세 사람이 먹고 말순은 국만 떠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아침부터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다. 그나저나 태수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카페 확장 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확장, 갑자기가 아니지. 요즘 손님 많잖아. 지금 평수로는 한계야. 태수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사업계획서 같은 게 떠 있었다. 역하게 비는데 거기 합치면 딱이야.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합쳐서 한 5천 정도? 5천만 원.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말수는 국그릇만 들여다봤다. 태수가 말을 이었다. 대출 받으면 되지. 요즘 금리 괜찮던데.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혜진이 망설였다. 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말순의 손이 멈췄다. 태수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네, 어머님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연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카페도 나중에 엄마 목도 있는 거고. 그래.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안이 바싹 말랐다. 연금. 한 달에 80만 원. 35년 일해서 받는 전부였다. 그걸 카페에 투자하라고. 생각해 볼게. 말순이 작게 말했다.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밥을 먹었다. 혜진은 휴대폰을 봤다. 지우는 계속 게임을 했다. 말순만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밤 10시. 설거지를 마친 말순은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투자라고 했지. 투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 말수는 옷장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통장.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말수는 통장을 폈다. 잔액 1247만 원. 35년 동안 조금씩 모았다.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아껴 쓰고 또 아껴서 모았다. 나중에 혜진이 어려울 때 보탤까? 손주 학원비 보탤까? 아니면 혹시 몸 아플 때 병원비로 쓸까? 그렇게 모았는데 카페 확장에 쓰라고. 말수는 통장을 천천히 닫았다. 서랍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자국이 또 보였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태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어머님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투자. 말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투자는 돌려받는 거다. 이익을 남기는 거다. 그런데 자기는 뭘 돌려받을까? 카페 지분. 아니면 그냥 딸네 가족이 잘 사는 걸 보는 것? 아니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말수는 또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뭔가 걸렸다. 작은 가시 같은 게 콕콕 찔렀다. 나는 일손일까, 가족일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말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죄책감이 몰려왔다. 딸을 의심하다니, 사위를 나쁘게 보다니.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속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꿈을 꿨다. 어두운 방에 혼자 서 있는 꿈이었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없었다. 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크라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새벽 3시. 말수는 목이 말라 눈을 떴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말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혜진의 목소리였다. 말수는 손을 멈췄다. 뭐가? 태수였다.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모양이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노트북 화면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확장하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 창고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게. 근데 평수가 애매해. 말수는 물을 따라 마셨다. 그냥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태수의 다음 말에 몸이 굳었다. 엄마, 방 없애면 되지 않아? 냉장고 문을 닫던 말순의 손이 떨렸다. 엄마, 방을? 어차피 작잖아. 창문도 없고. 거기 창고 겸 다용도실로 만들면 딱이야. 숨이 막혔다. 말수는 냉장고 옆 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자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태수가 대답했다. 거실 한쪽에 파티션 치면 되지. 요즘 원룸들 다 그렇게 하잖아. 아니면 지우 방에 2층 침대 놓든가. 그래도 어차피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잖아. 자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거실이 더 넓어서 좋을 수도 있고. 침묵이 흘렀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다. 혜진이 뭐라고 하기를, 아니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생각은 해볼게. 혜진의 목소리였다. 말순의 가슴 한가운데 뭔가 또각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물컵을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용도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다. 다용도실. 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니, 나와야 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가슴만 미어지게 아팠다. 35년.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서서 일했다. 하루 800인분, 양파 20kg를 썰고 감자 15kg를 깎고 김치를 500인분씩 담았다. 손은 트고 허리는 휘고 무릎은 망가졌다. 그렇게 벌어서 혜진을 대학 보냈다. 혜진이 카페 차릴 때 전세금 보증금도 보탰다. 결혼식 비용도 됐다. 손주 지우 어릴 때 육아도 도맡았다. 그리고 지금 퇴직하고 딸네 집에 왔다. 같이 살자고 혜진이 먼저 말했다. 말수는 고마웠다.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벽빵 굽고 샌드위치 만들고 도시락 싸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말수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일손으로 보였다는 걸.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하지만 다용도실? 말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침대와 옷장이 전부인 공간. 이것마저 없애겠다는 거였다. 나는 뭘까? 말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엄마, 일손, 아니면 그냥 짐? 35년 동안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자존감, 가치, 존재의 이유,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말수는 옷장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있었다. 1247만 원. 적금도 있었다. 300만 원. 그리고 오래된 칼이 하나 있었다. 급식실에서 쓰던 칼. 퇴직할 때 기념으로 받은 것. 말수는 칼을 꺼내 쥐었다. 묵직했다. 손잡이가 익숙했다.
35년 동안 이 칼로 수천 명을 먹였다. 그런데 지금은 말수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소리 없이 말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다. 들키면 안 됐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었다. 말수는 세수를 했다.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갔다. 빵 반죽이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수는 오븐을 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이 움직이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혜진이 엄마 괜찮아요? 물었지만 말수는 그저 응 하고 대답했다. 태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지우는 학교 갔다. 말수만 달라졌다. 점심때 말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묵은지가 있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다 멈췄다. 왜 끓여야 하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말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옷이 몇 벌 없었다. 낡은 카디건, 청바지, 면바지. 전부 회색이나 검은색이었다. 언제부터 밝은 색을 입지 않았더라. 말수는 옷을 하나씩 꺼냈다. 침대 위에 놓았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했다. 언제 샀더라? 10년 전, 아니 15년 전 남편과 설악산 갈 때 샀던 가방. 말수는 가방을 닦았다. 천천히 구석구석. 그리고 옷을 넣기 시작했다. 저녁이었다. 혜진 부부가 카페에서 돌아왔다. 말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3가지. 잘 먹겠습니다. 태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혜진도 먹었다. 말수는 밥을 입에 넣었다. 씹었다. 넘겼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엄마, 요즘 피곤해 보여요. 혜진이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얼굴이 좀 어두워요. 어디 아파요? 아니. 말수는 다시 밥을 떴다. 혜진이 태수를 쳐다봤다. 태수는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식사가 끝났다. 말수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안 해도 되겠네. 그 생각이 이상하게 후련했다. 밤 11시. 집이 조용했다. 모두 잠들었다. 말수는 방에 앉아 있었다. 여행 가방이 침대 옆에 있었다. 옷은 다 넣었다. 이제 다른 것들을 챙겨야 했다. 말수는 서랍을 열었다. 통장 2개, 도장, 신분증, 건강보험증, 그리고 노트 1권. 말수는 노트를 꺼냈다. 낡은 공책이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다. 펼쳤다. 레시피였다. 35년 동안 써온 레시피. 김치찌개 황금 비율, 된장찌개 간 맞추는 법, 불고기 양념, 잡채 만드는 순서. 손글씨로 빼곡했다. 말수는 노트를 쓰다듬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이것만큼은 가져가야지.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칼을 꺼냈다. 급식실 칼. 말수는 칼날을 만졌다. 차가웠다. 묵직했다. 너도 가자. 칼을 신문지로 감쌌다. 조심스럽게 가방 옆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말수는 옷장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남편 사진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 둘이 손잡고 웃고 있는 사진. 말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여보, 나 잘하는 거 맞지? 혼잣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 상자는 가방에 넣지 않았다. 옷장에 도로 넣었다. 이건 여기 두고 가야지. 과거는 여기 두고 가는 거였다. 새벽 4시. 말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앉아 가방을 바라봤다. 정말 가는 거야? 두려웠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결정한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를 따라갔다. 부모, 남편, 딸. 이번엔 혼자였다. 말수는 손을 떨며 가방 지퍼를 닫았다. 찌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옷장 거울을 봤다. 69세 김말순이 거기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이번엔 엄마가 아니라 말순으로 살자. 말순은 카디건을 걸쳤다.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지만 들만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돌리려다 멈췄다. 혹시 혜진이 깨어있으면, 혹시 뭐라고 물어보면?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 가야 해.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말수는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말수는 한 발 내디뎠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2층, 3층.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렸다. 말수는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엔 별이 보였다. 말수는 별을 올려다봤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말수는 천천히 걸어갔다. 벤치에 앉았다. 가방을 옆에 놓았다. 자판기가 있었다. 말수는 1,000원을 넣고 커피를 뽑았다. 따뜻했다. 캔을 2손으로 감쌌다.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혀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좋았다. 나도 이제 나를 돌볼 때가 됐어. 말수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첫 차 버스가 왔다. 말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올라탔다. 버스는 4시간을 달렸다. 말수는 창밖만 봤다. 서울을 벗어나고 고속도로를 지나고 작은 도시들을 스쳐 지나갔다. 해가 떠올랐다. 논밭이 보였다. 산이 보였다. 바다가 보였다. 여기쯤이면 되겠다. 말수는 삼척에서 내렸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이름이 좋았다. 삼척. 새 자로 된 이름. 터미널 앞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짠내가 났다. 바다 냄새였다. 말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가 새 시작이구나. 부동산은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말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방 하나 구하려고요. 아, 월세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20만 원이요. 남자가 눈을 깜빡였다. 20만 원요? 보증금은요? 200 정도는 낼 수 있어요. 남자는 잠시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솔직히 그 가격대는 거의 없어요. 고시원도 30만 원은 넘는데.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뭐든 괜찮아요. 남자는 한숨을 쉬고 열쇠 하나를 집었다. 한 군데 있긴 한데 솔직히 추천은 안 해요. 방은 구도심 골목 끝에 있었다.
낡은 건물 2층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여기 예전에 여관이었어요. 지금은 월세로 방 몇 개 내놓는데. 남자가 문을 열었다. 말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진짜 작았다. 3평도 안 되는 것 같았다. 창문은 하나 있었는데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바닥은 장판이 들떠 있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요. 부엌도 공용이에요. 세탁기는 없고. 남자가 미안한 듯 말했다. 말수는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밖이 보였다. 골목이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말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여기요. 네, 여기요. 네, 여기 할게요.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말수는 이미 결정했다. 짐을 풀었다. 가방에서 옷을 꺼냈다. 벽에 걸 곳이 없어서 바닥에 놓았다. 통장과 노트는 창틀에 올려놓았다. 칼은 신문지에 싼 채 구석에 세워뒀다. 다 끝났다. 말수는 방 가운데 앉았다. 텅 비어 있었다.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고 옷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이렇게 숨쉬기 편하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말수는 창문을 다시 봤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했다. 혜진네 집방엔 창문이 없었다. 3년 동안 창문 없는 방에서 살았다. 여기는 창문이 있었다. 깨진 창문이지만 그래도 있었다. 말수는 웃음이 났다. 소리내서 웃었다. 얼마만인지 모를 웃음이었다. 저녁 때 말수는 배가 고팠다. 공용 부엌에 가봤다.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다. 냄비도 없었다. 내일 사야겠다. 말수는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걸었다. 작은 슈퍼가 있었다.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와 물 한 병을 샀다. 방으로 돌아와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3분을 기다렸다.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말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면을 떴다. 입에 넣었다. 짰다. 너무 짰다. 35년 동안 간을 맞춰온 말순에게 컵라면은 형편없었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말수는 라면을 먹으며 울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두려운 건지 그냥 눈물이 났다. 라면을 다 먹었다. 국물까지 마셨다. 짰지만 따뜻했다. 말수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여기서 뭘 하며 살지 막막했다. 돈도 얼마 없었다. 일자리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말수는 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이 가 있었다. 누런 얼룩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게 행복이었네. 말수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방을 구했다. 처음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말수만 있었다.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두렵지 않은 잠이었다. 아침 7시 말수는 알람 없이 눈을 떴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말수는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다. 바닥에서 잤는데도 개운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말수는 창밖을 봤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갔다. 시장이 있나 보다. 말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시장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생각보다 컸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며 흥정했다. 말수는 천천히 걸었다. 냄새가 좋았다. 파 냄새, 생선 비린내, 고춧가루 매운 냄새. 35년 동안 맡았던 냄새들이었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구경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요. 어머, 그래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이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다. 서울, 서울서 왜 여기까지? 자식 따라 오신 거예요? 아니요, 혼자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순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힘드셨나 보네.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 떡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떡을 치고 계셨다.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말수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말순과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가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말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떡 냄새가 진했다. 찹쌀 냄새, 쑥 냄새. 구경하세요? 네, 떡 만드시는 거 보니까 좋아서요. 할머니가 웃었다. 좋아요. 허리 부러지는 일인데.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할머니는 보리차를 따라줬다. 말수는 받아 마셨다. 고소했다. 혼자 하세요? 아들 있긴 한데 도시 나갔어요. 명절 때만 와요.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근데 어르신은요? 얼굴이 낯선데. 어제 이사 왔어요. 어디서요? 서울이요. 할머니는 떡을 치다 손을 멈췄다. 서울, 자식들은요? 딸 하나 있어요. 거기 두고 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잘라 말순에게 내밀었다. 드세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말순은 떡을 받았다. 입에 넣었다. 쫄깃했다. 달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맛있어요. 그럼 됐어요. 그날부터 말수는 매일 시장에 나갔다. 반찬집 아주머니와는 인사하는 사이가 됐다. 생선집 아저씨는 가끔 생선 머리를 덤으로 줬다. 국 끓여 드세요. 그리고 떡집 할머니,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물었다. 어르신,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손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떡 포장하는 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할게요.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포장을 시작했다. 떡을 자르고 비닐에 담고 스티커를 붙였다. 손이 빨랐다. 35년 급식실에서 단련된 손이었다. 어르신, 손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할머니가 감탄했다. 옛날에 좀 일했어요. 어디서요? 학교 급식실이요. 35년.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35년. 그럼 대단한 경력이시네요.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래도 대단해요. 35년을 한 곳에서 쉽지 않은데. 말순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떡 한 봉지와 10,000원을 건넸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일한 대가예요. 내일도 와주실 수 있어요? 말순은 돈을 받아 쥐었다. 10,000원. 말순이 스스로 번 첫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10,000원짜리를 한참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방에 도착해 창틀에 돈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골목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삼색 고양이였다. 말순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야옹. 고양이가 고개를 들었다. 말순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말순은 웃었다. 처음으로 느꼈다. 나도 여기 살 수 있겠다. 일손이 아니라 김말순으로. 한 달이 지났다. 말순은 매일 떡집에 나갔다. 처음엔 포장만 도왔는데 어느새 떡도 만들게 됐다. 시루떡, 인절미, 송편.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급식실에서 수천 개의 음식을 만들던 손이었다. 어르신, 진짜 손이 귀해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감탄했다. 말순은 쑥스럽게 웃었다. 월세가 나갈 날이 다가왔다. 말순은 떡집에서 번 돈을 세어봤다. 45만 원. 월세 20만 원 내고도 25만 원이 남았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어느 저녁 시장 구석을 걷다가 말순의 발이 멈췄다. 빈 공간이 있었다. 원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 같았다. 천막 기둥만 남아 있었다. 말순은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여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말순은 시장 관리소를 찾아갔다. 저기 시장 구석에 빈 자리 있잖아요. 거기 쓸 수 있을까요? 관리소 아저씨가 말순을 봤다. 포장마차 하시려고요? 네, 간단한 거요. 분식 같은 거.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월 10만 원이에요. 전기세 별도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말순은 망설이지 않았다. 할게요. 일주일 후 말순의 포장마차가 문을 열었다. 천막 하나, 낡은 테이블 2개, 가스레인지 하나. 전부였다. 메뉴는 간단했다. 떡볶이, 어묵, 김밥, 라면. 말순이 35년 동안 만들어온 음식들이었다. 첫날 손님은 없었다. 말순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2시간, 3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불안했다. 그때 중학생 2명이 다가왔다. 아줌마, 떡볶이 있어요? 말순은 벌떡 일어났다. 있어. 앉아. 손이 움직였다. 떡을 씻고 물을 끓이고 고추장 양념을 넣었다. 양파, 파, 어묵을 썰었다. 칼질이 빨랐다. 급식실 칼질이었다. 10분 만에 떡볶이가 완성됐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먹어봐. 학생들이 젓가락을 들었다.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었다. 대박. 한 명이 중얼거렸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네. 우리 학교 앞 떡볶이보다 훨씬 맛있어요. 말순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학생들은 떡 뺏기를 순식간에 비웠다. 돈을 내고 갔다. 내일도 올게요. 말순은 빈 그릇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맛있대. 그 말 한마디가 말순을 채웠다.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다.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할머니, 떡볶이 맛집이래요. 시장 상인들도 왔다. 떡집 할머니가 추천해서 왔어요. 말순은 바빴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였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할머니, 이거 비법이 뭐예요? 단골 학생이 물었다.
말수는 웃었다. 비법, 그냥 정성이지. 정성이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 그게 비법이야.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말수는 수입을 정리했다. 떡집 일 40만 원, 포장마차 수입 70만 원, 합쳐서 110만 원, 월세 20만 원 내고 재료비 30만 원 쓰고 60만 원이 남았다. 말수는 통장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내가 번 돈이야. 69년을 살면서 처음이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혼자 힘으로 번 돈. 말수는 통장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났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를 정리하는데 떡집 할머니가 왔다. 장사 잘 되네요.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소문내주셔서. 할머니는 웃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실력이에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말순의 어깨를 툭 쳤다. 어르신, 이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네. 그때는 뭔가 꺼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말수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다. 두 사람은 웃었다. 밤 말수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삼색 고양이가 창턱에 앉아 있었다. 말수는 떡볶이, 어묵 하나를 건넸다. 고양이가 먹었다. 너도 배고팠지? 야옹. 말수는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렸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말수는 중얼거렸다. 일손이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김말순으로. 말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좋아졌다. 석 달이 지났다. 말수는 포장마차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손님들이 다 가고 조용한 저녁이었다.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말수는 손을 멈췄다. 화면을 봤다.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말수는 석 달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혜진이 2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말수는 그냥 꺼버렸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혜진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나 괜찮아. 괜찮다니요. 집 나간 지 석 달이에요. 석 달. 어디 계신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입을 다물었다. 혜진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뭐가? 카페가 망할 것 같아요. 말순의 손이 떨렸다. 혜진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직원도 다 나갔어요. 빵도 제대로 안 돼요. 엄마가 만들던 것처럼 안 돼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태수가 부정수급으로 신고당했어요. 지원금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한대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엄마, 저 어떡해요? 혜진이 완전히 무너졌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돌아올 순 없어요. 제발. 엄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말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돌아가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다. 엄마, 제발요. 엄마.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울음소리만 컸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혜진아, 네, 엄마. 엄마는 못 가. 네, 엄마는 거기 못 가. 침묵이 흘렀다. 혜진의 숨소리만 들렸다. 왜요? 왜 안 돼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인생이 뭐예요? 저 버리고 사는 게 엄마 인생이에요? 말수는 눈물을 닦았다. 혜진아, 엄마가 거기 있을 때 넌 엄마를 뭐로 봤어? 뭐요? 일손? 아니면 가족?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용도실로 옮기자고 했잖아. 엄마 방. 그건 그냥 뭐.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5년을 일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너 결혼시키려고. 내 가게 차리려고. 손이 터지고 허리가 부러져도 참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게 다용도실이더라. 엄마도 사람이야. 혜진아, 엄마도 숨 쉬고 싶었어. 창문 있는 방에서 아무도 안 시키는 일 하면서. 혜진이 흐느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 혜진은 볼 수 없었지만 미안하다는 말보다 혜진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건지가 더 중요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야 돼. 내 힘으로. 혜진이 숨을 헐떡였다. 못해요. 엄마 없으면 못해요. 할 수 있어. 안 돼요. 말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말을 이었다. 엄마가 다 해주면 넌 평생 혼자 못 서. 엄마도 평생 내 일손으로만 살고. 그건 가족이 아니야. 혜진아. 혜진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엄마는 널 사랑해. 진짜로. 근데 이젠 엄마도 나를 사랑해야 해. 말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전화가 끊어졌다. 말수는 주저앉았다. 테이블에 엎드렸다. 몸이 떨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잘한 거 맞나? 확신이 없었다. 딸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외면했다. 엄마가 맞나? 이게 맞나?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면 다시 다용도실이었다. 다시 일손이었다. 다시 김말순이 아니었다. 말수는 한참을 울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별들은 그저 빛날 뿐이었다. 삼색 고양이가 다가와 말순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야옹. 말수는 고양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나 잘한 거 맞지? 고양이는 대답 대신 가르랑거렸다. 말수는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포장마차 불을 껐다. 천막을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는 삼척에 있어. 잘 지내고 있어. 넌 내 힘으로 일어서. 엄마는 널 믿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말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걸었다. 앞으로. 보름이 지났다. 말수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다. 저녁 6시. 단골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할머니, 오늘 떡볶이 더 맵게 해주세요. 알았어. 말순이 고춧가루를 더 넣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었다. 김이 올라왔다. 그때 누군가 포장마차 앞에 섰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혜진이었다. 손에 가방 하나 들고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말순의 손이 멈췄다.
국자를 놓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문자에 삼척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수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잠깐만. 단골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모, 급한 일 있어서 10분만 기다려줄래? 네, 괜찮아요. 말수는 혜진을 데리고 포장마차 뒤로 갔다. 조용한 골목이었다.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혜진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말수는 깜짝 놀랐다. 일어나. 싫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저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울기 시작했다. 머리를 조아렸다. 다용도실 얘기 정말 최악이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일손으로만 본 거예요. 말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리고 카페 투자금도요. 엄마 연금까지 달라고 한 거요. 진짜 미친 짓이었어요. 혜진은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이었다. 엄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빵도 안 됐고 장사도 안 됐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말수는 혜진을 내려다봤다. 딸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혜진이 천천히 일어났다. 말수는 혜진의 어깨를 잡았다. 혜진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됐어. 네, 엄마는 내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말수는 혜진을 똑바로 봤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듣고 싶어.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 카페 접었어요. 말수는 눈을 깜빡였다. 뭐, 망했어요. 완전히. 손님도 없고 빚만 남았어요.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태수는 헤어졌어요. 아니, 쫓아냈어요. 쫓아냈다고. 네, 부정수급 문제도 그렇고 저한테만 다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냈어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지금은 지우랑 둘이 원룸 살아요. 전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요. 편의점. 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힘들긴 한데 혜진은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제 힘으로 버는 돈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우도 달라졌어요. 이제 혼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제가 일하러 가면 엄마 조심히 다녀와 그래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수는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엄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니, 살아야 한다는 걸. 혜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근데 엄마 없이 살 수는 있는데 엄마 없이 행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말순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왔어요. 다시 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요. 말수는 혜진을 끌어안았다. 혜진도 엄마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골목을 나와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괜찮아요? 미안. 이제 해줄게. 말수는 다시 떡볶이를 끓였다. 혜진은 옆에 앉아 말순을 바라봤다. 엄마, 여기서 장사하세요? 손님 많네요. 그럭저럭. 혜진은 엄마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떡을 넣고 양념을 넣고 휘젓는 모습. 능숙했다. 행복해 보였다. 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여기 살 거야. 그럼 저는요?
너는 내 삶을 살아.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순이 떡볶이를 학생들에게 건넸다. 그리고 혜진을 봤다. 혜진아, 엄마가 거기 가면 다시 똑같아질 거야. 엄마는 다시 일손이 되고 너는 엄마한테 의지하게 돼. 그건 가족이 아니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대신 가끔 연락해. 전화해. 얼굴 보러 와. 그렇게 지내자. 네. 그리고 혜진아. 네. 말순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널 믿어. 너 잘할 수 있어. 혜진은 울면서 웃었다. 엄마도요. 엄마도 잘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혜진은 그날 밤차로 돌아갔다. 터미널까지 배웅하며 말순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지우한테. 뭐예요? 떡이랑 반찬. 엄마가 만든 거. 혜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또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버스가 떠났다. 말순은 한참을 서서 버스를 지켜봤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말순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이제 괜찮았다. 딸은 딸의 길을 갔고 말순은 말순의 길을 가면 됐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1년이 지났다. 포장마차는 시장의 명물이 됐다. 할머니네 분식이라는 간판도 달았다.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이었다. 말순은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말순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샀다. 떡집 할머니와 차를 마셨다. 반찬집 아주머니와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포장마차로 돌아와 장사를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하나요? 응, 앉아. 단골 학생들이었다. 이제는 이름도 다 알았다. 민수, 수진, 지훈. 말순은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며 떡볶이를 끓였다. 시험 봤어. 네, 망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할머니는 어떻게 알아요? 눈빛 보면 알지. 학생들이 웃었다. 말순도 웃었다. 저녁 6시. 장사가 끝나고 말순은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엄마. 응, 혜진아. 요즘 어때요? 좋아. 너는? 저도 좋아요. 편의점 정직원 됐어요. 진짜? 네. 시급도 올랐어요. 지우도 성적 올랐대요. 말순은 미소 지었다. 잘했네. 다음 달에 지우랑 놀러 갈게요. 방학이거든요. 그래. 올 때 연락해. 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전화를 끊었다. 말순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잘 크고 있네. 딸도 손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순도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바닷가에 들렀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말순은 벤치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이 아득했다. 삼색 고양이가 옆에 왔다. 말순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너도 왔구나. 야옹. 말순은 가방에서 어묵 하나를 꺼냈다. 고양이에게 건넸다. 고양이가 냠냠 먹었다. 우리도 이제 가족이지. 고양이는 대답 대신 가르랑거렸다. 말순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69년, 긴 시간이었다. 부모 밑에서 살고, 남편 밑에서 살고, 딸 밑에서 살았다. 아니, 밑에서라는 표현이 맞나? 뒤에서, 그늘에서. 어쨌든 말순은 늘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었다. 김말순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말수는 손을 펼쳐봤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칼질하고 설거지하고 반죽하느라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은 이제 말순의 것이었다. 이제 알겠다. 말수는 중얼거렸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로울 때가 있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말순의 흰머리가 날렸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포장마차에 앉아 메뉴판을 새로 썼다. 떡볶이 3,000원, 어묵 2,000원, 김밥 3,500원, 라면 3,500원, 그리고 맨 밑에 작게 한 줄 더 썼다. 정성껏 만듭니다. 김말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다. 69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쓰는 순간이었다. 첫 손님이 왔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응. 말수는 웃으며 떡을 씻었다. 물을 끓였다. 양념을 넣었다. 정성껏.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김이 올라왔다. 말수는 국자로 저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무거웠다. 69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말수는 벤치에 앉았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였다. 떡집 할머니가 옆에 왔다. 오늘도 손님 많았죠? 응, 덕분에. 무슨 덕분이에요? 다 어르신 실력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다. 어르신, 후회 안 해요? 할머니가 물었다. 뭐, 서울, 딸, 다 두고 온 거. 말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나도. 정말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말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로만 살 순 없지. 할머니는 말순의 어깨를 툭 쳤다. 멋있어요. 뭐가? 그냥 다. 두 사람은 웃었다. 밤이 깊었다. 말수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달이 떠 있었다. 화냈다. 말수는 창틀에 걸터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시계를 봤다. 11시. 예전 같았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내일 새벽을 위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말수는 잠들고 싶을 때 잤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다. 말순의 시간이었다. 또각또각 벽시계 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김말순. 자기 이름을 불러봤다. 김말순. 한 번 더. 김말순. 좋았다.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말수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잠들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말순의 새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끝.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아니, 어쩌면 더 진하게 향기를 품은 꽃이다. 김말순 69세. 그녀의 인생 이막이 이제 시작되었다.